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을 분별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오랫동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번 영상부터는요. 자, 2016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면서 다루었던 저의 전문성과 숙련도 노하우죠. 자, 목표 근육 사용 기술에 대한 2024년 버전의 이제 영상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영상으로요.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의 정의,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자,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는 수준의 어떤 지도, 그리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준의 지도, 이 두 가지 수준의 차이점과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 갖는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16년도에 제가 촬영했던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은 제가 해부학도 좀 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깊이 들어가서 조금 이제 설명을 했었다면 요즘 시대에는 또 너무 깊이 들어가고 복잡한 거를 이렇게 좀 보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간결화되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 목표 근육 사용 기술, 목표 근육 사용 기술 2024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동작 자세, 이제 모양을 알려주는 느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어떤 추상적인 지도와 실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어떤 수준의 지도, 이 두 가지 지도의 수준 차이와 제가 이야기하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에 대한 정의, 이 부분으로 이제 첫 번째 목표 근육 사용 기술 2024 영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바로 적어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표 근육 사용 기술 2024 첫 번째 영상입니다.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의 정의, 이 주제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동작 자세, 모양을 알려주는 수준의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경청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배워야 되지? 내가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뭘 배웠는데 거기서 발생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뭔가 나를 답답하게 했던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배우고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배워야지 어떤 이제 발전이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운전 중에 시청하시면 위험하고요. 좀 여유 있는 시간에 편안하게 시청 그리고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운동을 지도하는 거는 이제 동작 자세, 이게 지금 뭡니까? 동작 자세. 이게 이제 모양이죠, 모양. 자, 동작 자세. 모양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따가 후반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동작 자세 모양, 그리고 느낌. 무슨 느낌? 무슨 느낌. 뭐 예를 들어서 뭐뭐 하는 것처럼, 뭐뭐 하는 것처럼. 이게 느낌? 무슨 느낌? 이 느낌이라는 건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느낌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다른 현상에 뭔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이 똑같은 걸 느낀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서로는 다른 걸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건 뭐예요? 추상적이다. 정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는 거죠. 아, 그래? 나 뭔지 알겠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얼버무리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표현이죠. 느낌, 동작, 자세, 느낌. 자,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반을 딱 나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거와 이제 어떤 상반적인, 이제 반대적인 뭡니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 요렇게만 적어 놓을게요. 일단은. 자,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깐난 애기 때 응애응애 하다가 이제 엄마가 야 걸어봐 걸어봐 아빠가 걸어봐 하니까 아이는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뭐 종이접기라든지 도형 맞추기라든지 보여주고 이거 해봐라는 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젓가락질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연필은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보고 따라합니다. 보고 따라합니다. 보고 따라합니다. 자, 인간은요, 태어나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에 나오는 사회인이 될 때까지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에 뭔가를 보고 따라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 학교부터 들어가면 뭐 국민체조 이런 거부터 해서 체육 시간에 보여주고 따라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뭡니까? 동작 자세. 우리는 태어나서 뭔가를 동작 자세, 행위적인 모양새로 따라하고 배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뭐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조가 될 수도 있어요. 국민 체조. 그리고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농구라든지 축구가 될 수도 있죠. 공을 어떻게 차야 돼. 이건 어떻게 던져야 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성장기 때 어떻게 배우냐면 동작 자세로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젓가락질도 보여주고 모두 보여주고 다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눈에 보이는 모양, 누군가가 보여주는 거, 책에서 본 거, 영상에서 본 거를 따라합니다. 그게 뭐예요? 동작.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1번, 2번 이 동작을 이어서 하면 이러고 있겠죠. 이게 뭐예요? 1번, 2번 그 모양을 보고 따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동이나 춤이나 체조, 운동을 한다. 자, 어떤 행위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모양새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대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뇌 신경세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미지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춤이 있으면 이 춤에 대한 이미지가 뇌에 저장이 돼 있다가 내가 이 A라는 춤을 춰야지 하면 그 이미지를 상기하면서 내 몸이 움직여지죠. 그 이미지를 따라하는 거죠. 이미지를 카피하는 거죠. 이미지를 카피해서 그 A라는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B라는 춤을 추게 되면 또 B라는 이미지를 생각해서 내 몸으로 카피를 해서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근육을 어떻게 써서 내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거를 보고 이렇게 이걸 따라해야지라고 하면 내 몸이 그냥 움직여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팔 올렸다 내려야지. 이렇게 하면 올라갔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팔 올렸다가 내려야지. 팔 앞으로 했다 내려야지. 이거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더 정교하고 복잡한 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팔 앞으로 올렸다 내려보세요. 팔 옆으로 올렸다 내려보세요.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보고 따라하는 게 습관화돼 있는 동물의 개, 팔을 올렸다 내리세요라고 보여주니까 자기도 금방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따라요? 아, 내가 팔을 올렸다 내려야지 하면 팔이 올라갔다 내려가요. 내가 뇌에서 나의 뇌가 생각을 합니다. 팔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신경을 통해서 내가 팔을 올릴 때 쓰일 수 있는 모든 근육, 팔을 올릴 때 쓰일 수 있는 모든 근육. 자, 제가 한번 세분화 시켜볼게요. 팔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승모근을 써서 앞어깨와 옆어깨를 써서 올라가다가 뒤어깨 후면 삼각근, 광배근을 써서 팔을 올렸다가
삼두근을 써서 팔을 펴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두근을 써서 굽히면서 동시에 다 쓰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런저런 근육을 동시에 써서 올렸다가 동시에 써서 내리는 거야. 근데 모든 근육, 내가 팔을 올리는데 사용되는 모든 근육이 그냥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랫개를 많이 쓰고 어떤 분은 여бот개를 많이 쓰고 개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많이 쓰이는 근육이,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체조입니다. 체조. 자, 팔을 앞으로 올렸다가 내리자. 앞으로 올렸다가 내리자. 이거 누가 보여줘요? 또는 TV나 영상으로 봅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내가 내 근육을 어떻게 써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뇌가 그거를 이 눈으로 보고 내 뇌가 신경을 통해서 내 몸의 모든 근육을 작동시켜서 그냥 이걸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지를 카피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그 모양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작. 자, 이 동작은, 이 자세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동작 자세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미지 1번, 이미지 2번의 반복 또는 1, 2, 3, 4의 반복.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 이미지를 카피해요. 그래서 그냥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모양을 따라하고 있는 거지. 모양을 어떻게 해요? 따라한다. 자, 모양을 따라합니다. 모양을 따라해요. 모양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원님이 이제 이런 어떤 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스쿼트를 하고 싶은 거야. 스쿼트를. 근데 영상이나 유튜브나 책을 보면 1번 동작, 2번 동작 뭐 이렇게 해서 앉으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앉으면 어떤 사람은 무릎이 너무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벅지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엉덩이만 디립다 쓰이고 어떤 분은 허벅지 밖에만 쓰이고 안쪽만 쓰이고 어떤 분은 허리만 되게 아프고 정말 다양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근육을 써서 할 줄을 모릅니다. 안 해봐서. 그런데 스쿼트라는 1번, 2번 동작 그 이미지를 카피해서 하다 보니까 앉는 거, 일어나는 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거 계속 하면서 살아온 동물인데 그냥 스쿼트가 이거니까 모양 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 내가 습관화된 평생 인간으로서 잘 쓰던 개인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이분은 바깥쪽 또는 이분은 엉덩이 근육, 이분은 무릎 쪽의 근육, 뭐 내측관근이나 잘 쓰는 근육들 또는 이분은 허리만 잘 써, 허리를 많이 써. 그런 내가 원래 잘 쓰는 근육으로 따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써서 모양을 따라하면서 이 사람은 허리를 많이 쓰니까 허리가 뒤집다 아파지고 이 사람은 무릎 주변 근육만 많이 쓰니까 무릎 주변만 아파지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쿼트라는 거를 내가 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근육을 써서 모양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 카피, 동작 자세. 그 모양을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이미지 보여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면 자, 뒤꿈치로 미는 듯한 느낌으로 버텨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회원은 근육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근육 써서 막 하고 있으면서 뒤꿈치로 미는 것처럼 막 이러고 그 느낌을 찾아다녀. 그게 뭐예요? 아니 이미지 카피하면서 이런저런 근육으로 막 하면서 어떤 분은 엉덩이를 많이 쓰고 어떤 분은 허벅지 밖을 많이 쓰고 어떤 분은 허리를 많이 쓰고 어떤 분은 무릎을 많이 쓰고 어떤 분은 온몸에 힘을 줘서 전체 근육으로 막 이렇게 경직돼서 하는 사람한테 뭐뭐하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이게 뭡니까? 이 지도 안에 전문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무슨 복불복 트레이닝이에요? 복불복 트레이닝? 막 그렇게 시켜요. 뭐뭐하는 느낌으로. 근데 회원님이 저는 허리만 계속 아파요. 그럼 기립근이 약하셔서 그래요. 저는 하면 무릎만 자꾸 이러는데요. 자, 회원님 무릎을 내밀지 마세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님이 무릎을 안 나가게 해서 스쿼트 하니까 또 허리가 아파. 자, 회원님 허리가 약해서 그래요. 무릎이 약하면 무릎이 나오면 안 돼. 무릎이 나오니까 아픈 거야. 무릎 나가도 돼요. 무릎이 나가던 뒤로 빠지던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근육을 사용해서 중심을 잡고 그 근육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중심도 자연스럽게 잡혀 있고 내가 원하는 근육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 뇌가 통제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동작 자세. 그냥 이미지 보여주고 이미지 카피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쿼트라는 모양을 봤어. 스쿼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 생각하잖아. 그 앉았다 일어났다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있으면 이미지를 카피한 거란 거죠. 근데 내가 근육을 통제하는 거는 딱 섰다가 내가 직근하고 외측간근만 쫙 작동시키고 다른 데 풀어놓고 개로만 요렇게 개를 지속적으로 써서 이렇게 해야지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미지 그냥 따라해. 그거 하면서 느낌이 오나 안 오나 좀 오면은 이거 왜 저번엔 잘 왔는데 왜 지금은 안 오지? 또 해.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이 오는데? 다르겠지. 왜? 본인이 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 따라하다가 이런 느낌 오고 저런 느낌 오고 그러다가 요 느낌이 잘 오면 그건 줄 알고 그냥 그거 따라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직근하고 외측간근만 써서 스쿼트 해보세요. 또는 내측간근, 내전근을 써서 스쿼트 해보세요. 그러면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근육을 쓸 줄 모르니까 그냥 나는 계속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동작을 해야 되냐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오히려 이미지를 카피해서 질적 수준이 떨어진 운동을 하게 된 누군가는 어디를 내가 잘 못 쓰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를 쓰려면 또 어떤 동작 자세를 배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동작 자세는 모양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근육을 써서 모양만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추상적이고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슴 운동을 하는데 어깨랑 팔만 계속 아픈 거야. 왜? 가슴 운동이라는 거를 이미지를 따라하고 있는 거죠. 뭐 가슴을 내밀고 어떻게 하세요? 말해서 이거 하는데 어깨팔로 하는 거야. 가슴 근육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 어깨팔을 잘 써온 우리 인간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어깨와 팔을 아주 잘 쓰는 동물이에요. 우리가 뭐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이렇게 팔이 조그마하면 뭐 이렇게 목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뭐 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뭡니까? 어깨랑 팔을 써서 뭔가를 다 해온 동물이야, 이렇게. 자, 이렇게 뭐 다 했어. 문도 열고 운전도 하고 그래. 자, 근데 이런 사람한테 앉아서, 자, 가슴 운동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모양 알려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양 따라하는 거야. 자, 어깨랑 팔을 잘 써온 사람한테 앉아서 자기가 당겨보세요 하면은 어깨랑 팔로 당기는 거야. 자, 어깨랑 팔을 잘 쓰는 동물한테 동작 자세, 모양, 이미지를 따라하게끔 했더니 어깨 팔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깨 팔을 잘 쓰는 동물한테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하니까 어깨 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깨 팔이 아파. 어떤 분은 승모를 써서 승모가 아파. 허리가 아파. 정작 가슴은 아무렇지가 않아. 왜? 가슴은 쓰기가 복잡하거든. 어렵거든. 가슴으로 이 팔이 움직여져야 돼요. 가슴 근육이 여기쯤에 붙어 있어서 일로 쭉 가서 여기 상완뼈에 붙어 있는데 이 근육을 작동시켜서 얘가 움직여져야 돼. 근데 우리는 어깨랑 팔 근육을 써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얘를 써서 얘가 움직여져야 돼. 근데 행간에는 바보 같은 트레이너들이 가슴 운동할 때 어깨랑 팔이 안 쓸 수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어깨 근육이 하는 일이 있어요. 2두 3두가 하는 일이 있겠지. 여벅깨가 하는 일이 있겠지. 광배근이 하는 일이 있겠지. 이 하는 일을 안 시키고 내 뇌가 이 근육들의 전류를 끊어버려, 실제로. 그래서 안 쓰게 해요. 그러면서 가슴 흉근만 작동시키면 움직여져야 돼. 운동할 때 움직여져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지를 따라하게 해서 느낌이나 추상적인 지도를 하는 트레이너들이 모양을 보여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다가 뭐가 막히면 운동은 오래 해야지 잘 된다. 뭐 회원님에게 맞는 뭐를 찾아야 된다. 자꾸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궁금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시간만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위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가슴 근육을 못 쓰고 어깨랑 팔로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트레이너는 어깨랑 팔이 약해서 아픈 거래.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3개월, 6개월 PT를 받아요. 뭐 50회, 100회 PT를 받아요. 또는 운동을 5년, 10년 해봤어. 그러다가 뭡니까?
아, 이 수준이 아니라 이쪽 수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방향성이죠. 방향성. 자, 방향성을 알게 됩니다. 그거예요. 내가 가슴 근육을 못 써. 엉뚱한 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가슴 근육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 가슴 근육을 쓰게끔 해주는 뭔가를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또 동작을 배우러 가. 또 동작을 배우러 가.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동작, 자세, 이미지를 카피해서 모양만 그냥 엉뚱한 근육으로 따라하면서 느낌만 쫓아가는 지도를 받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 나는 왜 가슴을 못 쓰지? 다른 데를 자꾸 쓰지? 바로 그게 정답인 거예요. 다른 데를 쓰고 가슴을 안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가슴을 쓰게 해주고 다른 데를 안 쓰게 해주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이 수준으로 운동을 배워야지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뭐예요? 이렇게 운동을 배우려고 해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동작 자세, 이미지로 카피해서 뭔가 하고, 율동이나 춤이나 체조나 이런 거를, 동작 자세, 모양으로 배우면서 성장했던 인간, 젓가락질부터 해서 모든 거를 군대 가서 뭐 총 쏘는 것도 어때, 이런 거 다 보고 따라하는 동작 자세로 배워온 게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웨이트도 동작 자세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동작 자세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부위별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은 가슴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가슴 운동이에요. 가슴으로 뭔가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구조학적으로 사용이 될 필요가 없는 애들은 내가 안 쓰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쓰는 걸 못하니까 쓰이고 있겠죠? 그러면서 가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트레이너는 가슴 운동할 때 어깨랑 팔이 안 쓰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깨랑 팔을 통제시키고 가슴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트레이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가슴 근육만 사용해서 가슴 운동을 해야 된다. 그게 가슴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게 맞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런 수준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준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맞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람한테 지도를 받으려면 이런 사람한테 가시면 돼요. 동작 자세로 운동을 배워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되면 가서 그런 수준의 지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모양만 계속 따라하니까 내가 엉뚱한 대로 계속 하는 것 같아. 이 근육을 좀 사용하고 통제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이 있어. 그러면 그런 수준의 지도를 받아봐야지. 자,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갔더니 동작 자세 보여주면서 느낌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말로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준다면서 결국에는 또 동작 자세네? 그러면 그 트레이너는 잘못된 거죠. 말은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준다면서 동작 자세 알려주고 있잖아. 그럼 결국 여기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딱 느끼셔야죠. 요놈 진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주는 트레이너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수준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들이 있습니다. 소수죠. 극소수. 왜냐? 일반 분들도 동작 자세로 운동 배우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트레이너들도 동작 자세로 운동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수준, 대다수가 이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갇혀 있습니다. 딱 그 웨이트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딱 요 정도에서 요걸 깨트려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요 정도 수준의 대부분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이제 극소수의 실제 전문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작 자세, 모양을 따라하면서 행위적인 게 아니고 실제 근육을 사용하고 통제하게 해버리는 그런 극소수의 실제 전문가. 그리고 내가 동작 자세 이미지가 아니고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방향성을 잡는
소수의 몇몇 회원님, 몇몇 이제 회원님이 어떻게 돼요? 극소수의 이런 걸 지도할 수 있는 극소수의 실제 전문가와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소수의 몇몇 회원님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지도의 수준과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도의 수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팩트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존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이겁니다. 소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속 경험을 하면 여기서 뭐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헤매요. 처음에는 동작 자세 따라해서 가슴이 조금 쓰이면 가슴 근육이 조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1년 또는 6개월 이후부터 가슴 근육이 안 커져. 왜? 운 좋게 건드려져서 조금 커진 거야. 그런데 어깨팔로 같이 막 하고 광배근도 쓰고 후면도 쓰고 막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가슴 근육에 상처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 좋게 커졌던 거지. 그러면서 이 짓 저 짓 다 해보고 저 동작 다 따라 해보고 다 해도 안 커집니다. 그러다가 이거 왜 난 근육을 잘 못 쓰지? 근육을 못 쓰지? 바로 그거예요. 동작 자세를 따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죠. 그러면 내 근육을 좀 사용하고 어깨를 안 쓰게 해주는 트레이너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회원님은 그러한 트레이너를 찾아야 되는데 말로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해준다고 하고 또 동작 자세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이 트레이너가 아닌 거죠. 이쪽 트레이너지. 그래서 신중하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즉 뭡니까? 가슴 근육이 느껴진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가슴 근육을 실제로 사용하고 수축 이완이 아니고 수축 그냥 쪼그라든 느낌, 이완 펴진 느낌, 그냥 그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수축은 뭐예요? 단축성 수축 과정이죠. 그리고 뭐예요? 신장성 수축 과정. 자, 요거를 이제 약간 이제 예를 들면, 자, 흉근이 어깨 근육, 팔 근육 쓰지 않고, 자, 흉근이 단축성 수축을 해서 오게 만들어요. 저항이 있어요. 제가 이 손으로 밀게요. 자, 얘는 일로 오려고 할 겁니다. 근데 흉근의 작동만으로 오게 하고 얘가 이제 밖으로 밀 거예요. 근데 흉근이 작동되니까 안 밀리고 오고, 안 밀리고 오고. 뭔가를 흉근을 써서 가져왔다가 절로 가고 싶은데 얘가 못 가게. 실제로 얘가 단축성 수축이 시작되고 신장성 수축,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는 흉근이 쓱 풀어져요. 흉근이 단축성 수축이 됐다가 신장성 수축인 줄 알고 속아. 근데 흉근이 풀리는 거야. 근데 이거 풀릴 때도 얘가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 느낌에 속으면 또 요런 쪽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되는 거야. 실제로 내가 흉근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지, 경직되고 있는지, 아니면 풀리고 있는지, 다른 근육이 들어와 있는지를 실제 전문가가 지도를 해서 회원 스스로 자기 흉근을 딱 작동시키고 어깨나 팔을 풀고 다른 데를 풀고 흉근으로만 플라이, 흉근으로만 프레스, 이게 가능하도록.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흉근 전체 섬유를 쓰게끔 이 모여있는 곳만 많이 쓰여서 여기만 느껴진다. 그거는 근육을 통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모여있는 데가 느껴지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흉근을 쓰되 흉근 전체를 써야 돼. 이거 가운데가 이제 주인공이 되게 해서 이게 길어지고 그 다음에 넓어져서 전체 흉근을 쓰고 통제할 수 있게. 느낌, 어떤 모양, 이미지를 카피해서 그냥 느껴진다고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처음 해보는 가슴 운동 기구에 앉혀서 자 가슴으로 해보세요 하면 못해요. 왜? 이 기구, 저 기구는 해봤어. 근데 운 좋게 좀 쓰였어. 자기가 통제하는 게 아니야. 처음 보는 가슴 운동 기구 앉혀놓고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왜? 근육을 쓰고 있던 게 아니거든. 그냥 이미지, 동작 자세를 따라하면서 그냥 느낌이 조금 오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가슴 근육을 실제로 그냥 수축이 펴졌다 쪼그랐다 이게 아니고 단축성 수축, 신장성 수축의 전환, 지속적인 사용이죠. 흉근의 뭡니까? 실제 기능적 지속 사용, 그리고 개입되고 우리 어깨팔을 잘 쓰는 동물이랬죠? 가장 중요한 건 어깨팔이
대신 일을 하고 있어요. 대신 일을. 참 신기한 동물이야. 전면 삼각근으로 밀다가 삼두근으로 밀고 전면 삼각근하고 삼두근으로 버티고 오다가 힘들면 이두근을 써서 이렇게 경직시켜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 운동할 때 이두가 아픈 분이 있고 삼두가 아픈 분이 있고 아랫배가 아픈 분이 있고 여봇개가 아픈 분이 있고 광배근이 아픈 분이 있고 승모근이 아픈 분이 있어요.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쓰는데 많이 쓰는 근육들이 또 개별적으로 달라. 그래서 이 모든 거 가슴 근육을 지속적으로 써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단계가 개입된 거를 어떻게 해요? 통제. 내가 내 뇌로 통제를 안 해봤어요. 그냥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면 그냥 쓰여. 그냥 쓰여. 이 그냥 쓰이던 거를 안 써야 된다는 거죠. 안 쓰는 걸 안 해봤어. 그래서 자꾸 지가 들어와. 그래서 안 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근육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가슴 근육을 기능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체 섬유를 쓴다는 거. 가슴 근육을 내가 사용하는 것만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또 동시에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어깨랑 팔이 쓰이는데 걔들을 통제하고 제어해서 안 쓰게 하는 것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 이게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강도와 세트가 진행되면서 바로 다른 근육 바로 들어옵니다. 어깨팔을 잘 쓰던 동물이니까 조금만 내가 통제를 안 하면 바로 들어와요. 우리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미지, 동작, 자세 보여주면서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퍼스널 트레이닝 PT를 여러 곳에서 하잖아요. 피트니스 클럽, 뭐 PT 스튜디오, 뭐 프리랜서도 있고 많잖아요. 대부분 다 이런 수준입니다. 동작 자세 알려주고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그리고 거기 조금 느낌이 오면 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커지고 조금 있다가는 엉뚱한 근육이 아프고 여러분들은 해결이 안 돼. 근데 이런 수준을 지도하는 트레이너들은 만족감이 커요. 자기가 전문가인 줄 알아. 자기가 잘 지도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계속 동작, 자세, 느낌을 떠들어댑니다. 근데 실제로 지도를 받는 소비자 여러분들은 받으니까 뭐가 안 돼. 뭐가 안 되는데 이게 왜 막히지? 뭐가 아닌데? 이러다가 재미없어서 운동을 접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운동을 접하려다가 요 정도 알려주는 수준의 트레이너를 만나면 조금 운동하다가 조금 커지다가 재미없으니까 운동을 접고 평생 웨이트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씩 경험하면서 이런 트레이너들한테 돈을 주니까 이런 트레이너들은 또 돈을 벌어. 근데 실제로 와서 한 번 지도받고 한 번 받았던 분들은 뭐예요? 그냥 경험 조금 하고 수준 낮은 지도 받고 재미없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한 명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만나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이거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게 어려운 거였네. 야, 근데 왜 저런 트레이너들은 자꾸 모양만 알려주고 엉뚱한 근육을 하고 있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 회원님, 저들은 저들의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저들한테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들을까요? 이 수준이 다인 줄 알고 이 수준에 갇혀 있어요. 다른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거는요. 이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지도하는 세상이 있고요. 이렇게 지도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선택이에요. 뭐가 더 효율적이냐? 뭐가 더 수준이 높은가를 분별해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했더니 이런 수준이야. 그러면 그 트레이너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준을 만나서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슴 근육만 쓰면서 가슴 근육만 쓰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동시에 다른 근육도 제어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근육을 통제하면서 가슴 근육을 쓰고 있어야 돼. 이거를 계속하면 우리 뇌 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 운동을 가슴만으로 다른 데를 안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내 뇌가 통제를 해주기 시작해요. 근데 가슴 근육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데를 안 쓰고 가슴만으로 하는 것까지 사용과 제어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수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게 습관화되는 과정.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속적인 트레이닝으로 몸을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맨날 오늘은 이상한 느낌 오고 다음날은 또 다른 느낌 오는데 트레이너가 해결은 안 해주고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을 하세요. 뭐 회원이 거기가 아파서 그래요. 뭐야? 자동차를 고치러 왔어요.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타이어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아 회원님 이게 타이어는 원래 이렇게 펑크가 나는 거라고. 그래도 타이어 좀 고쳐주세요. 이상해요. 그러면 아 회원님 이거는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고 엔진이 문제라고. 그러면 트레이너 선생님 엔진 좀 고쳐주세요. 이게 엔진이 아니고 약간 라디에이터가 문제인가 보네요. 이게 뭔가 해결을 안 해주고 자꾸 맴돌아. 그런 수준이 뭐다?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목표 근육 사용 기술 2024 16년도에 촬영되었던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 이 영상 뒷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클릭해서 볼 수 있게끔 이제 16년도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 이렇게 이 영상 화면에 이제 링크로 뜰 거고요. 지금 영상은 보다 쉽고 간결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진화된 업그레이드된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 동작, 자세, 모양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 모양으로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이런 수준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수준이 있구나. 이런 수준을 배워야지. 그러면 이런 수준 또 배워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선택을 통해서 수준 높은 웨이트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인식의 수준의 향상과 웨이트를 통한 어떤 발전을 통해 야 이거 배움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틀에 갇혀 있었구나. 이런 어떤 틀을 한번 깨트리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윤택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 눈을 뜨게 되면서 여러분의 삶까지 윤택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목표 근육 사용 기술 2024.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16년도 목표 근육 사용 기술 영상을 보시면 약간 오래전에 찍어서 약간 화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해부학적인 그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동작, 자세, 요런 단어를 사용하는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 모양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상을 잘 들으시면은 이유를 알게 돼요. 지금 제가 왜 이거를 구분을 줬는지 16년도 목표 근육 사용 기술을 조금 이제 복잡하고 진득한 그 내용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한 건 보기 싫어. 그런 분들은 지금 새롭게 업로드되는 목표 근육 사용 기술 2024 영상만 시청을 쭉 해주셔도 저희 이야기에 경청만 해주셔도 방향성을 잡게 되고 그런 수준의 트레이너를 만나서 질적 수준이 높은 웨이트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랫동안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제 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 이제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알고리즘이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뭐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만 자꾸 띄워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작 자세에 관련된 걸 찾다 보면 계속 이런 수준의 영상들이 알고리즘에서 뜨기 때문에 그 수준에 갇혀 있게 되는 게 매우 수월해진 시대입니다.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수준이 있다. 자, 이것을 알고리즘에 의해서 보러 오신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도 행운이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저도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 보러 오신 분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소중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번 목표 근육 사용 기술 2024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순차적으로 보셨을 때 전체적인 이해와 방향성을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영상도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